거주기준이 잘 있습니다. 옆에서 또 그냥 한테 치우고 이 회사는 여러분이 주인이라 해놓고 진짜로만 하는 건 아니고 주인은 물론 아시지 열심히 일하는 뜻이야. 계열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바꾸는 거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그 직접적 결론이라는 게 많이 적었다는 거예요. 그런 이제 법마다 이제 그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에 따른 사정이 있는데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만들어졌어요. 그게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의 국회의원 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. 지금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보다 낫다. 그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어회 그 다음에 2대 국회까지는 지금보다 낫다 이렇게 좀 옛날 역사를 아는 분들은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는 저는 많이 듣습니다. 대표적인 게 뭐냐? 그 제어회에서 몇 개의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 이제 기본권에 속하는 겁니다. 저는 이제 우리 헌법이 어떻게 잘 만들어진다는 설명하면서 동시에 어쨌든 기본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제 헌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대표적으로. 하나는 뭐냐? 독재자들이 저거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고쳐진 적이 있는 거야. 독재자들이 저거 정권 욕심을 갖다가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헌법 고친 거 아니냐.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. 또 하나는 뭔가면은 헌법 조항은 일반 법도 안 지키는데 법 앞에서도 돈의 힘이 더 강한데 주먹의 힘이 더 강한데 헌법은 너무 고상한 너무 공중에 떠 있는 거라서 그게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인데 나는 항상 이사갈 돈이 없고 전세난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돈 가지고는 어디 갈 데가 없다. 근데 헌법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기준이 잘 있습니다. 옆에서 또 그냥 한테 치우고 거주기준이 잘 있어. 그렇잖아요. 이런 게가 그 법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? 누구 놀리는 법이냐? 그 법에 고상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무슨 내 생활에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.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독재자들이 망쳐놓은 자기를 위해서 국민투표까지 강제로 시켜가지고 바꿔놓은 그 개헌과 이 법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 것 때문에 개헌이라는 데 대해서는 과거에 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습니다. 개헌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바꿔내고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었던 그런 직접적 개헌이라는 게 대단히 적었다는 거예요. 대단히 적었기 때문에.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드는 예는 그거는 우리의 경험인 건 사실이지만 나쁜 경험에 의한 나쁜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헌법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돕는 일환을 내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헌법을 제헌의회에서 만들 때 논쟁이 큰 논쟁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논쟁을 보면 참 부러운 논쟁입니다. 그때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교육에 관련된 논쟁이었어요. 교육 중에서도 뭐냐면은 의무교육을 어디까지 할 거냐. 그러니까 의무교육 안 했을 때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1948년 6월 7일 일이에요. 6월 7일 달.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제정됐죠? 48년, 지금 48년 일인데 헌법이 제정된 거는 뭐 이런 질문은 중요하지 않지만 헌법 부칙에 보면은 몇월 며칠 헌법을 제정하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. 그게 적혀있는 날은 7월 17일이 아니고 그 5일 전 7월 12일 날 제정됐고 이거는 이제 저는 이런 걸 묻는 시험문이랑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. 7월 17일 제정됐다고 답하고 싶은데 그거는 7월 17일 만들어졌다. 7월 12일 날 제정되었고 5일 후에 공표됨으로써 효력은 5일 후부터 갖는. 그래서 제헌제는 7월 12일이 아니라 7월 17일인데 이 7월 17일 날 제정하기까지 격렬한 논쟁. 그 논쟁이 소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백과사전 사이즈의 책으로 약 20권 정도 돼요.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.
그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. 그러니까 백지 위에서 나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.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? 이 나라에서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세금은 어떻게 내고 이 나라의 대표는 어떻게 뽑고 이거 백지 위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. 처음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료입니다. 근데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놓고 논의하는데 이 쟁점이 되거든요. 그게 두 가지. 한쪽은 뭐냐? 아니 지금 천하를 봐봐.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처럼 이 신생국으로 나선 나라들 전부 다 중등교육. 이 중등교육이라고 하면 고등학교까지는 얘기합니다. 중등교육은 다 의무교육 무상으로 돼 있고 한쪽이 말이야 좋지. 근데 우리 지금 경제 형편을 봐라. 그게 가능하냐? 그냥 초등까지만 하자. 이게 세게 논쟁이 붙습니다. 그러니까 소위 좀 범보수는 다 초등이고 범진보는 다 중등이었습니다. 이게 세게 붙었는데 근데 이게 비등비등했던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났어요. 지금 아마 이 논쟁을 지금 사람들은 그때 가서 했다면 저는 이렇게 비등비등하지 않았을 거라고.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? 이긴 쪽은 이제 다수가 이기니까. 다수가 이기되 워낙에 그 반대쪽도 세니까 약간 양보를 해가지고 글자 3개가 들어갔습니다. 적어도 초등학교. 처음에는 초등학교까지 얘기는 적어도 최소한 초등학교니까 경우에 따라서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암시를 주는 적어도랑 부사가 하나 들어가는데 그 부사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. 지금도 우리 헌법 30조니까 31조니까 교육조항 보면 제2항에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이 의무교육을 하더라도 사망에 가서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. 이게 초등학교가 되냐 중학교가 중등학교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. 사실은 국가 전략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? 그렇게 한 사람들 그 당시 주장을 보면 희한한 논리를 냅니다. 우리는 문화민족이다. 그리고 우리는 교육이 엄청 높은 나라다. 그래서 이 정도 해도 부모들이 그 일을 다 알아서 한다. 실제로 그게 그 속교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게 굉장한 현실입니다. 우리의 많은 것을 이게 결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 중등학교는 부모가 알아서 한다니까 열리 때문에. 그러니까 대학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? 대학교는 더더욱 정부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.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학교 중에서 사립대학교 비율이 80%, 국공립이 20%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. 다른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나라들은 국공립이 80%, 사립이 그냥 20%인데 우리가 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이 입시 지옥 들어가거나 대학 교육을 부실하거나 대학교를 바로잡으려고 대학교육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교육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립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과거에 기억나죠? 10년 더 됐지만은 사학법 개정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? 별 난리를 다 치지 않았습니까? 그럼 사학들이 왜 그렇게 힘이 셌느냐? 정부가 포기한 고등교육을 갖다가 맡았습니까? 대학교육을 맡았으니까 그러면 진짜 미국에 있는 사립은 다 주동을 하죠. 여기는 사립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돈 내. 우리 학교 짓는데 땅 내. 없으면 헐값으로 줘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공의 재산에 기생해가지고 이걸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대학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, 중학교, 유치원까지 한 세트로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싹 재버리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발달이 되는 경우가 애초에 이 헌법 논쟁에서부터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거는 국민이 하는 거야. 라고 하는 게 제일 세게 국민에게 넘긴 게 대학, 그 다음에 중등학교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작했는가? 저는 중학교 시험 마지막 세대입니다. 중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. 중학교 들어가보니까 동네 형이 우리 반에 갔어요. 알고 보니까 그 형은 삼수를 했어요.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 학생들 말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.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막 그 정도 과거라는 뜻입니다. 그때 우리 친구들 중에 한 3분의 1은 다니는 중학교가 사립이었어요. 그 학교도 지금 있느냐? 없습니다. 어떻게 했느냐?
정부가 사서 없애거나 사서 공립으로 바꿨어요. 그래서 그 사학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정리하고 없애는 과정이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었어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사학을 갖다가 이상한 형태로 고급 학교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특목고리 뭐니 이렇게 만들어진 게 또 최근에 어떤 과정이었는데, 그 전까지는 거기서 지금 중학교에는 특목고류 말고는 특수학교 말고는 옛날식 사립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. 잘하거든요. 뒤늦게. 근데 문제는 대학은 그렇게 사들이기에는 사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사들이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덩치가 커져버립니다. 제가 이 예를 든 거는 뭔가 하면 제어회 때 이 논쟁을 한 이게 우리 지금 헌법에 보면 나와 있는 우리 국민은 이렇게 됐어요. 우리 국민은 중고학교 적어도 중고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한다. 의무교육을 제공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무의미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는 수많은 어떤 논쟁과 어떤 싸움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은 헌신없이 사라진 게 있습니다. 재헌헌법에는 있었습니다. 언제 사라졌느냐? 이게 박정희 때 그러니까 4차 개헌 때 박정희가 부대타를 끼고 개헌할 때 이걸 끝내 없애버렸는데 그때 뭐 이것만 없앤 건 아니겠습니다만 없애고 새롭게 넣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익잉여금 같은 겁니다. 잉여금. 이게 뭔가면은 재헌헌법을 만드는데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돈 벌면은 자기 종업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잖아요. 특별 상여금 줄 수도 있고 성과급 줄 수도 있고 또 세금을 또 많이 내게도 되잖아요. 이거 다 분배잖아요. 근데 진짜 많이 벌었다면 이거 이외의 분배도 해라.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내라가 딴 회사 노동자들도 주고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. 굉장히 획기적인 당시로서. 지금도 뭐 이거 하자면 공산주의 하자는 말이지. 당연히 그렇게 느껴맞는 거죠. 그리고 또 다소 실험적인 겁니다. 지금 이 유사한 제도를 갖다가 그나마 국가적으로 시행해본 나라는 스웨덴 정도입니다. 스웨덴이 이런 걸 공약을 내걸었다가 수십 년 가장 많이 60년 이상 집권했던 스웨덴 상인당이 선거에서 지기도 했어요. 그러나 그 뒤에 다시 자기들 집권해서 이걸 실시하기도 했던 건데 이제 이것을 집어넣자. 노동계의 주장은 두 개였습니다. 이것도 집어넣고 이익잉여금도 집어넣고 또 하나는 뭐냐? 노동자 경영상각을 집어넣자. 독일 모델 노동자 경영상각. 그래서 노동자는 이 회사는 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래놓고 진짜야 그건 아니고 주인은 물론 아시고 열심히 일하는 뜻이야. 옛날에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뭐 주인이 되겠다기보다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생산의 결과를 사장만 책임집니까? 생산 잘 안 되면 월급도 못 받거나 회사가 망하면 쫓겨난 사람은 사장만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생산하는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뜻에서 기업의 경영을 투명성을 높일 겸 노동의 경영 참가를 하자. 독일은 그게 법제화돼가지고 헌법은 아니지만 다 돼 있습니다. 그 유명한 사례죠. 우리나라도 그것이 도입돼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경영계 입장이 또 완고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둘 다 반대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어때요? 둘 다 넣기는 있는데 하나만 넣자. 너는 뭐 넣을래? 당시 대한노총에서 하나만 넣는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넣어요. 저는 그때 이거 다 지나간 일이니까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잘못했거든요.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된다면 이익잉여금보다 노동자 경영 참여를 넣었어야 됐다. 그런데 왜냐하면 이익잉여금 이거는 넣고 자세한 건 법률로 정한다 이랬는데 이게 실현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될 거예요. 그 법률은 이 조항이 헌법에서 없어질 때까지 한 번도 그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. 심지어는 만들어지는 시도도 없었다. 그러니까 너무 센 거예요. 당시 우리 수준에서 감당이 힘든 세고 멋있는 세지만 멋있는 걸 하나 놓고 멋있다. 우리 멋있는 거 하나 넣었다. 이거 넣은 나라 별로 없다. 그래놓고 이제 그게 실현이 안 되는 뿌리 없는 식물처럼 말라서 결국에는 박정희가 여기서 청소가 되는 그때 경영창가라도 넣었으면 그래도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일부 큰 기업에서라도 공기업이라도 그런데도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좀 이렇게
생산 현장의 건전성, 경영의 어떤 건강성 이게 확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돌이켜 보면은 그 우리 헌법의 그냥 독재자의 어떤 권력 현장의 욕심이 아니고 산물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